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내보낸 방송분에서 약 후반부에 2분가량 이 잡음이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집 과정에 실수로 인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비ро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정하여 대통령에게 인사 제청을 한 국무총리 조정실장 후보의 윤종원 현재 중소기업은행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당 당 쪽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오늘 아침 뉴스에는 야당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 현재 중소기업은행장이 국무총리 조정실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선 국무총리 조정실장은 총리 직하에 있고 각 부처의 국무의 상정 안건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장관급 인사입니다. 그런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그는 적격성이 없다. 어떤 이유로 반대하느냐? 그는 문재인 정권 2기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청와대 경제팀이 주도했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부동산 정책 실패했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를 주도한 경제수석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 정권이 끝나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죠. 자연인으로 돌아갔으면 자연인 상태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내가 그때 그 잘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든지 정책을 잘못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6개월 뒤에 중소기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그 순간에 중소기업은행장을 2년 지냈고 아직도 임기가 1년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조정실장 할 때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2년 때문에 이 사람을 아마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보고, 그래야 윤석열 후보를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종식과 연정을 반대하는 도구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풍찬노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래야 이번 후보 당선에 진력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종식이고, 그리고 5년 동안 저질러진 문재인 정권의 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번 후보 윤석열이라는 도구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체제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와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체제전쟁에서 두 분은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까? 어떤 기여를 하였습니까? 우리는 뭐 광화문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뒤에 앉아서 어디 신문 방송 같은 데 기고를 하거나 출연을 해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이렇게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부득이 윤석열 편을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기고나 연설이나 또는 토크쇼 같은 데 나가서 그렇게 기여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주위에라도 나는 이번에 이게 문정권 종식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더듬어 보고 종합해 본 바에 의하면 두 분은 이 체제 전쟁에
3월 9일 당선된 윤석열 편에 서지 않았다. 이게. 명백히 서지 않았다. 이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다. 박찬종 씨 당신 잘못 알고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보이지 않는 데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 내놔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내가 사과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덕수 총리건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이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한덕수 총리의 어떤 착각,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결정적으로 주도했던 윤종원이라는 사람을 자기 휘하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쓰려고 했다. 착각과 오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곁들여 윤종원 행장 배짱도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정권 실패에 주도를 했으면 그러고도 중소기업은행장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얻어가 한 2년을 지냈으면 한덕수 총리가 불러가지고 국무조정실장을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거 할 수 없다고 이런 어떤 혼이나 양심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도대체 윤종원 씨 정권이 교체되고 이럴 때는 이게 거기에 따르는 논공행상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조선 왕조 시대 얘기를 한 토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조임금은 광해군을 쫓아내고 이른바 인조반정으로 등극한 분입니다. 그 인조반정의 공신에 책록된 약 50여 명이 지금 이 자무 밖 그 어디에 그 현판에 그게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에서 약 60명가량의 명단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신 책록을 잘못해가지고 인조가 임금이 된 지 1년여 만에 이게 이괄란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괄 장군이 공신에 누가 보더라도 1등 공신의 첫 번째가 틀림없는데 이게 그 안에 무슨 이 밀고 당기고 또 뭐 시기하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2등 공신으로 책록해가지고 저 평안도 병마사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1년여 만에 그 아들을 한성 정부가 영모죄로 엮는다는 얘기를 듣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때 한양, 서울을 점령하고 인조 임금이 공주로 몽진, 피난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괄은 그 직후에 지금 시흥 근처에서 이렇게 살해당하고 그 반란은 진압됐지만 그로 인해서 인조 정권은 처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게 돼갖고 그 왕조가 쇠망하는 길을 갔는데 이처럼 논공행상이 잘못됐을 때는 역사에서 이게 정권이 흔들리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공화정 시대에 그 고리타분한 농공행상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지요. 당연히 있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월 9일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미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구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열심히 가투를 하고 길바닥에서 소리소리 외치다가 무슨 전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하고 저는 그 두 개 다 입건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공화정 시대의 농공행상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1등 공신은 누구냐? 적극적으로 그 선거운동에 기여해서 그 당선에 온몸을 바쳤다. 일단 적극적으로 이게 활동한 사람이 1등 공신. 2등 공신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거리를 뒀지만 무슨 글로 써서 논평을 통해서 방송 출연을 통해서 종북주사파 정권 종식돼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후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분들을 우리는 2등 공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3등 공신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박수를 쳤다. 지나가면 박수를 치고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걸 이제 3등으로 분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장관 자리든 주요한 자리, 그러면 공신서열대로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관 자리도 일단 1등, 2등 공신 중에서 적임자가 있는지를 공신 중에서 찾아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신 중에서 뭐 교육부 장관이다, 무슨 부 장관이다, 총리감이다, 적임자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여력이 최고다 보니까 야, 이 자리는 아무래도 이 공신 중에는 없다. 그럴 때 밖에서 찾는데 밖에서 찾더라도 그 선거에 저항하거나 반대편에 섰거나 체제 경쟁에서 적군편에 선 사람, 그 사람들을 중에서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되죠. 대한민국 인재가 많습니다. 1등 공신, 2등 공신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무수히 총리 장관 후보자들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지내서 미국 가서 어려운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미국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한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한덕수도 그런 경우고 지금 윤 행장도 그런 경우인데 그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런데 적극적으로 적군편에 섰던 윤종원이 같은 사람을 그 장관급으로 시키는 것은 그게 무슨 도리입니까, 그게? 농공행상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인사다, 이게. 그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어긋난다, 이게. 농공행상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정권이 흔들리고 최고 지도자가 인조처럼 도망가야 할 사태도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을 기용하려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그것이 끝까지 강행된다 그러면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큰 마음 먹고 포기하고 윤종원 행장 당신 배짱도 줬어. 그래 청와대에서 그래 정책을 망쳐가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장에서 2년 지냈고 또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세상에 중소기업은행장이다. 은행장이라 하면 연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두면 또 퇴직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국민은행 회장 지내다가 물러서니까 퇴직금으로 30억 받았다는 기사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입을 딱 벌렸어요. 윤종원 씨, 자영업자들, 택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다. 당신은 저 천상에서 황제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청와대에서 엉뚱한 거 중글럭거리다가 중소기업은행장으로 가서 연봉 챙기고 도의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3월 9일자로 중소기업은행장을 그만둬야 해. 그만두어야 도리에 맞는 일이야.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공행상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공행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윤종원은 농공행상 대상이 아니고 적군편에 섰던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우대해가지고 바깥에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포기하시고 거두어주시고 그리고 윤종원 행장은 스스로 물러서고 좀 심한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행장 자리도 물러서고 거기에 무슨 보너스 준다고 하는 것도 받지 말아야 돼. 그게 당신이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뭐 고시 합격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고 경제수석도 지내고 그런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